2월 20일 장전 시작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어제랑 비슷하게 장 초반에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막판에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러셀 지수가 많이 좀 부진하죠. 러셀 2000이 0.46% 마감을 했고요. 러셀이 부진하다는 거는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다 라고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 S&P 특징주로는 IT 종목들은 약간 선방을 했는데 오늘 이제 팔란티어랑 뭐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어제 강세나드 인텔은 좀 조정이 나왔지만은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계속 좋은 모습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들, 우리나라 증시도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바닥에서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특징주라고 할 건 좀 애매한데, 네, 템퍼스, 네, 의료 AI 관련 테마주들, 탈라닥이 많이 올랐어요. 5%대 거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의료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도 모멘텀 좀 이어나가고 있고, 오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양자컴 반도체 마요나라 1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수년 내에 AI 학습도를 100배 가까이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굉장히 발언 자체가 좀 강하게 나왔죠. 이런 양자칩을 공개하게 되면서 네, 리제팅, 네, 실스크, 네, 우리 아이온큐가 좀 셌다가 막판에 좀 조정이 나왔네요. 그리고 뭐 퀀텀 컴퓨터 이렇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디파인드 퀀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최근에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양자 뭐 ETF, 네, 70개 종목을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뭐 최근 성장주들 3대장이죠,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 양자 보안, 그리고 드론, 휴머노이드 관련 테마주들이 계속 돌아갑니다. 이런 관련 테마주도 하나씩 공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드론을 좀 사야 되거든요. 양봉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양봉단의 수익률도 좀 많이 해가지고 드론이나 우주항공 관련 테마 좀 사야 되는데 좋은 정보도 찾고 있다는 점들, 양자 컴퓨터랑 휴머노이드는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좀 슈팅 나오기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 코스피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0.37%, MSCI 한국 ETF는 플러스 0.1317%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야간 선물 좀 조정이 났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은 코스피가 거의 뭐 7거래일, 코스닥이 5거래일 상승했는데 이게 2년 만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수가 같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적인 조정이 충분히 나을 수도 있고, 내일이 금요일이죠. 미국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벌써 좀 나올 수 있다는 점들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글로벌 증시 코스닥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강세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는 투자자들이 좀 코스닥 시장으로 아니면 코스피 시장으로 좀 돌아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서학개미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 자금이 몰리긴 했지만은 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가니까 또 한국 주식 시장이 오르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자, 그리고 뭐 한한령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거 11년 차인데 한한령 해제가 매년 뉴스 나왔어요. 매년이 아니야. 거의 한 반기마다 6개월 한 번씩은 한한령 해제한다, 한한령 해제한다. 이번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만나고 왔잖아요. 왜 만나고 온지 모르겠지만은 만나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선물 가지고 온 건지는 모르겠다. 다만 한한령 해제되면은 좋죠. 좋은데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약간 염세주의자입니다. 네, 약간 못 믿겠다. 물론 해제되면은 좀 큰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미래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곧버스를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다고, 주가가 하락하는데 베팅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거의 1000억 가까이 지금 베팅을 했다고 하는데, 곧버스 투자자분들 오늘 그래도 뭐 좀 조정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적당할 때 좀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국채금리가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좀 부담감은 없다. 달러도 뭐 튀는 상황은 안 나오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은행이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 완화를 재개할 것이다. 왜냐면은 2월달에 못하면은 3월은 없어요. 금융통화위원회가. 그럼 4월달에 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은 1월달에 예상을 뒤집고 동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달에 인하하게 되면서 이제 보통 이제 1분기 1, 2분기 정도의 금리 인하를 1회 정도 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골드만삭스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투자들이 주식을 너무 좋아한다. 현금 보유가 15년 만에 최저치고 유형 선호 심리가 15년 만에 가장 뜨겁다고 하고 있는데 딱히 그렇게 탐욕 지수는 그냥 중립이에요, 중립.
네, 아직 중립이다. 네, CNN에서 이제 탐욕 지수를 설정하는데, 그래서 탐욕 지수가 아직도 중립인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2월 내 만날 것이다. 와, 이거 굉장히 빠르죠. 어제 이제 종전회담 첫 번째로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자, 여러분 여기에 우크라이나 유럽연합이 왜 반발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반발하냐면은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지금 해체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약간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런 걸 제시를 지금 하게 되면서 아마 점령지역은 완전히 러시아가 가져가고, 여기에 만약에 유엔군이 들어서거나 네, 이런 나토군이 뭐 들어서거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크라이나 땅을 더 가져오려고 협상을 하고 있고, 여기 트럼프가 응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금 유럽이랑 우크라이나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사드 배치 때문에 지금 한한령 해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하고 있는데, 아시죠 여러분들? 중국 애들 우리나라 넷플릭스 영화 다 불법으로 다 봐요. 우리나라 드라마나 돈도 안 내고. 네, 그런 애들이 갑자기 또 한한령 해제한다고 하니까 좀 열받긴 합니다. 그래도 해제되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화장품주들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중국 쪽 매출 거의 안 나오거든요. 이미 유럽 쪽으로 다 선회를 해버렸고, 뭐 엔터, 뭐 웹툰 쪽에 저는 좀 이제 오히려 중국 쪽에 관련이 좀 높다고 생각되는데, 엔터 종목이랑 이 종목들도 모르겠어요. 사실 중국인 멤버들이 있는 그룹이야 좀 올라가겠지만은, 그게 아니면 딱히 뭐 아무튼 되면 좋지만 너무 기대감을 갖지 말자. 네, 이 한한령 해제는 6개월 한 번씩 나오는 뉴스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좋은데 안 해도 뭐 너무 그렇게 상처받지 말자 이겁니다. 그리고 뭐 국제공진이 PMI 반도체, 제가 말씀드렸죠. PMI 반도체는 이 정말 마지막 기술, 그러니까 D램 반도체에다가 GPU를 같이 합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거를 이제 무슨 반도체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PMI 반도체죠. 그래서 이 PMI 반도체가 되기까지는 아직도 좀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점들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전고체 배터리 같은 느낌이에요. PMI 반도체가 배터리의 마지막, 이 우리가 꿈의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인 것처럼 이 반도체의 꿈의 반도체가 바로 PMI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간 북한 군인들이 이제 포로로 많이 잡혔는데, 북한 포로가 한국행을 원하면은 정부에서 전혀 수용하겠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북한에 있는 그런 이 김정은과 이런 밑에 있는 산하 그 괴뢰군들이 우리의 주적이지, 밑에 인민들은 우리 주적이 아닙니다. 명시된 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들까지 이제 약간 한국인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번에 뭐 정부의 입장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에 북송이 강제로 북송됐죠. 네, 강제로 북송이 되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포로 받아가지고 또 강제로 북송하는, 이거 헌법 위반한 거거든요. 네, 헌법 위반한 거 제가 이거 보면서 찾아봤는데, 야, 강제 북송했는데 선고 유예야. 헌법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거면은 그냥 받지 말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내달 신규 대형 원전 2개의 부지를 선정한다 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면서 원자력 발전 관련 테마주, 최근에 분위기 뭐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목표가 증거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제, 이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주간증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세 중에서 반도체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이 정말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관세에 딱 걸리게 되면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빨리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애플, 그리고 니콜라, 여러분들 뭐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수소 트럭, 이 원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전기차는 대형주에는 전기차가, 화물차 막 5톤 차 넘는 애들은 전기차를 못 만듭니다. 왜냐면은 결국 전기차의 힘을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배터리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럼 5톤에다가 배터리를 다 실어버리면은 그 배터리 무겁기 때문에 짐을 또 많이 못 실어. 네, 그리고 짐을 실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상업용 자동차라고 하죠. 버스라든가 화물차라든가 뭐 이런 대형차들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은 수소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수소차의 대표적인 게 니콜라였습니다. 근데 그 니콜라가 결국 수소를 우리가 트럭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언덕에서 굴렸죠.
엔진으로 굴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가 들통나게 되면서 결국 파산 신청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소차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충전소가 20개가 안 된다고 하죠. 네, 미국도 충전소가 20개가 안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수소차에 대한 이 파이가 작긴 하지만은, 결국 언젠가는, 정말 여러분들, 언젠가는, 수소차도 산업이 좀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소차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30년 정도 보고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0년 보고 투자하셔야 된다. 투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종목들 개별적 하나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한국항공우주가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은 여전히 증권사 19곳 중에 7군데가 목표가를 좀 조정했다는 점들까지 보시면서, 자, 오늘 뭐 큰 이슈 없어요. 네. 대진 전화소재 공모 청약, 그리고 모티브 링크 신규 상장을 한다는 점들 까지 말씀드리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계속 분위기가 좋고 조정이 나와도 괜찮고, 계속 좀 치고 나가도 좋고, 그래서 너무 지금 1일 2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저는 겁쟁이이기 때문에 계속 공매도 재개와 관세 재개를 보면서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저는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뭡니까? 포트폴리오를 늘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익 매도를 하고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시장의 순환매 종목들을 잘 요리조리 맞춰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너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네, 비중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좀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투자에 맞는 비중에 대해서 제가 좀 어드바이스 해드릴 테니까 그 정도까지만 좀 보시고, 아무튼 요 정도까지 내용이 있다. 오늘도 한번 잘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